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받은 32살 남자입니다. 복받았다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전생에 쌓은 덕이 많았나 보다고 21살짜리 애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뭐냐고요. 더군다나 평범한 직장인에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저인데 무언가 비법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물어봅니다. 친구들 반응에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들 저를 부럽다 해주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친구들 말대로 제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세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여자친구는 제가 뭐가 좋다고 21살 나이에 저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지 싶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커피 전문점에서였습니다. 제가 입맛이 따로 까탈스럽지는 않은데 유당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유를 마시지 못해요. 그게 너무 심해서 우유를 잘못 마시면 5분도 안 지나서 바로 반응이 오는지라 특히 유제품을 많이 쓰는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는 제가 주문을 조금 조심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날은 일찍 출근을 했는데 회사의 오전 중에 시설 점검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비게 되었습니다. 보통 출근길에 커피를 사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저도 조심한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나 마시다가 와야겠다 했습니다. 늘상 가는 회사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날따라 쓴 것보다 부드러운 게 먹고 싶어서 우유 대신 두유가 들어간 카페라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던 중에 실수가 있어서 제 음료에 우유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5분도 안 돼서 저한테 엄청난 신호가 왔고 커피숍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정말 5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조금 몸이 진정이 되고 나서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주문받은 사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주문을 받고 음료를 잘못 제조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예쁜 얼굴을 보니까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32에 21,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 커플이었는데 그래도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여자친구가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엄마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22살이 되던 해에 여자친구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를 40대의 할머니 만드는 게 불효만은 아닐 거라고. 그래서 3대가 다 같이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고요. 사실 저도 나이가 32이라 결혼을 생각할 나이다 보니 여자친구의 그 제안이 사실 나쁠 건 없었어요. 고향집에서도 부모님이 이제는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셨고 말이지요. 그래서 난데없이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제가 21살 여자친구랑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구나 말고는 별다른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던 중에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여자친구를 꼭 닮은 사람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외동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언니가 있었나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엄청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말을 하더군요. 언니라고 착각할 정도로 젊은 예비 장모님 모습이 참 인상에 깊게 남았습니다. 정말 자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물론 사진이라서 보정 같은 걸 했을 수도 있지만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겉모습이었거든요. 옷도 대학생들이나 입을 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차분히 흘러내리는 머리에 머리띠까지 하고 있으니 영락없이 여자친구와 나이차 얼마 안 나는 친언니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상도 감상이지만 여자친구가 오히려 제가 예비 장모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20대 정도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러워하며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일찍 갖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여자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어릴 적에는 한미모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해서 지역에서 미인대회 나가서 성까지 갔다고 홍보대사도 하고 그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주 어렸을 때는 TV 프로에 나가서도 결혼 10년 차 애엄마 뭐 이런 호칭을 달고 진실 혹은 거짓 같은 프로에서 활약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면 저도 20대 초반일 시절이라서 TV를 거의 달고 살았고 애청하던 프로였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운동신경도 좋아서 이 운동 저 운동 시작만 하면 항상 수준급이 된다고.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니랑 같이 골프도 치고 볼링도 치고
같이 운동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장모님 미모만 두고 본다면 솔직히 동네방네 모든 아저씨들이 우리 예비 장모님하고 같이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어 줄을 설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할 일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가 결혼 허락은 언제 받으러 갈 거냐고 예비 장모님. 그러니까 여자친구 엄마가 우리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보여주지도 않느냐면서 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자친구가 뭘 알기 전에 하루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도무지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남자가 이제 막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이제 갓 21살 된 딸과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님을 주십시오 말을 꺼낸다는 것부터가 어렵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괜히 일찍 만났다가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냐. 내가 예비 장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너랑 나 나이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그런 거 이해도 못 해줄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데리고 오라는 말도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거기에 여자친구 아버지는 현재 해외지사에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이라 내년이나 되어야 한국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면 1년 정도 더 연애를 해야 할 텐데 미리부터 예비 장모님을 만날 필요나 있나 싶었지요. 하지만 여자친구 성화에 모시겨 결국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여자친구 어머니는 나이도 젊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 핸드폰에 있던 사진은 역시 어느 정도 보정이 있는 듯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미모는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딱 봐도 저보다 연상인건 티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이인 40대 초반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그냥 같은 회사에 있는 30대 중반의 여직원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지요. 40대에 30대의 미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거기에 운동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말이 어울리게 성격도 아주 외향적이고 밝은 데다가 오히려 저보다 요즘 쓰는 신조어 같은 것도 많이 알아서 정말 이 사람이 내 장모님이 될 사람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인사를 드리고부터 부쩍 밖에서 만나는 데이트보다 여자친구 집에 초대돼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썩 좋지만은 않았지요. 이러나 저러나 저한테는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한테도 이 고충을 이야기해봤지만 여자친구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이 나왔습니다. 예비 장모님인 자기 엄마와 제가 세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당장의 여자친구와 제 나이차가 제가 예비 장모님하고 나는 나이차 정도였으니 여자친구 말이 일리가 있긴 하지만 애인 사이인 우리 사이와 장모 사위 관계는 엄연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손사래를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못해도 5번은 여자친구 집에서 예비 장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가 오빠를 엄청 이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싫다고 할 수는 없고 부담스러운 거 억지로 참으면서 항상 같이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날은 쇼핑 갔다가 저한테 셔츠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옷을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 장모님이 선물이니까 직접 단추를 채워주겠다며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키가 큰 편이라서 제 셔츠 단추를 잠궈주는데 서로 얼굴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는지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좋아라 하다가 어떻게 웃도리만 사주냐고 아랫도리도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어디서 줄자를 가져와서 제 허리 사이즈며 허벅지 둘레며 이런 걸 막 재더라고요. 선물 주려는 마음은 감사한데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둘이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만나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어디 숙박업소라도 들를까 하던 차였습니다. 한동안 여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한참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기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여정이야 힘들겠지만 어떻게 여자친구 잘 구슬려서 외박이라도 하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기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일하는 커피숍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여자친구한테 대신 나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지요. 여자친구가 모처럼 멀리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되었다며 아쉬워하는데 검색해보니 12시에 출발하는 야간 열차가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그럼 그거 타고 가면 되겠다 해서 기뻐했고 대신에 그동안 제가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서울역하고 가까운 여자친구 집에서 잠깐 쉬고 있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필드 나가서 그날 마침 안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그래서 거실 소파에서 잠깐 TV를 보다가 여자친구 방에서 낮잠이라도 잘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TV를 보는 중인데 오늘 안 들어온다던 여자친구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예비사위라고 해도 아직 아버님한테까지 정식으로 인사드린 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 빈집에 있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 당황하면서 있는데 예비장모님이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사람치고는 예비장모님이 저를 더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괜히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불편해하지 말라고 하던가 저녁 식사라도 차려주겠다던가 하면서 자꾸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12시까지는 아직도 5시간 가까이 남아있는데 이 상황이 참 불편하겠구나 생각을 하던 차였지요. 그렇다고 저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제가 냅다 방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와인셀러 앞에 잠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서 있던 건데 예비장모님이 저한테 와인에 관심이 있냐면서 좋은 와인 몇 개가 있는데 한번 마셔보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맨정신으로 있느니 술기운을 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음하는 식으로 한두 잔 나눠 마신 와인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테이블 위에 와인병이 막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소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비싼 와인이 비싼 값을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예비장모님이 조금 취했는지 점점 제 옆에 가까이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출장 가서 보이질 않고 운동 따라가면 아주 관심 없는 사람들만 잔뜩 들러붙고 죽겠다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술을 마시니 참 좋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도 와인도 신선한 것도 좋지만 오래 묵은 게 더 좋은 거 모르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니 안방에 와인 말고 확실하게 무르익은 좋은 곳이 있다면서 저한테 시음을 해보고 싶냐 묻더군요. 제정신이면 어떻게 거절이라도 했겠는데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예비장모님을 따라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술이 있다더니 그게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익을 대로 무르익은 입술일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예비사위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예비장모님이 이게 다 딸을 위해서 미리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처럼 일에 미쳐서 독수공방하는 마누라 고통받는 것도 모르고 필요할 때 힘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이면 어떡하냐며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저를 사위로 받아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오기까지 남은 3시간 동안 온갖 가지 테스트를 당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점이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여자친구가 새벽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밤에 집에 없으면 저를 그렇게 집으로 부르거나 했었거든요. 이게 복받았다고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 누구한테도 털어놓지는 못했어요. 마누라 될 여자가 21살이라고 부러워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가능만 하다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어머니와 잘 되고 싶은 생각이 더 크네요. 혹자는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저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상황을 끝내던가 적어도 둘 중에 한 명과 관계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택하면 여자친구 어머니와 반대라면 여자친구를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현재를 즐기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자친구 아버지가 해외 파견에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좀 더 나중에 정해도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